A와 48의 최대 공약수가 12, 최소배수가 144일 때 A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죠?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뭐 아직은 소인수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하시고 최대 공약수가 12니까 이렇게. 그럼 뭔가로 나누어 줬을 테니까 그냥 스몰 a라고 합시다. 나누면 4가 넘죠? 얘네들 무슨 관계라고요? 이거 한 거 같은데? 이거 했나요? 이 문제? 네. 이 문제 했었었나요? 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A 값을 구하는 문제죠. 여기 있는 값을 구하는 겁니다. 두 자연수의 최종배수 144. 최종배수니까 이걸 다 곱해야 되겠죠? 그럼 12 곱하기 A 곱하기 4. 이게 144. 괜히 이거 곱할 필요 없습니다. 약분하면 되니까. 4로 약분하면 1 남고 여기는 36. 다시 약분하면 여기 12, 1 남고 여기는 3이 남죠. 따라 스몰 a는 3입니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면 12와 스몰 a를 곱한 값이 라지 a가 되기 때문에 12와 스몰 a 값이 위에 3 구했죠? 36. 그래서 따라서 라지 a 값은 36이 정답입니다. 쌀 48가마, 밀가루 60포대, 식용유 72병을 가능한 많은 무료 급식소에 나눠 남김없이 똑같이 보내려고 한답니다. 보낼 수 있는 무료 급식소의 수를 구하는 건데 가능한 많은, 그럼 일단 의심스러운 거는 최대 공약수입니다. 의심은 그렇게 돼요. 정확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이거를 좀 신경 쓰라고 했죠. 내가 구하는 값을 만약 x라고 뒀을 때 내가 구하는 x가 나누기 뒤로 가는 숫자일 때 있죠. 앞에 어떤 숫자가 와요. 근데 내가 구하는 x가 나누기 뒤로 갑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약수의 개념의 문제라고 했죠. 앞에 있는 수의 약수. 근데 내가 구하는 숫자가 나누기 앞으로 갑니다. 뒤에 어떤 수로 나눠요. 이럴 때 이 앞에 있는 숫자는 뒤에 있는 숫자의 뒤에 있는 수의 배수가 성립합니다. 그럼 2개 이상 나오면 공약수, 공배수 이런 개념이 성립할 때고 그 중에 가장 작고 가장 크고 그러면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가시면 됩니다. 그럼 나누기 앞과 뒤를 구분할 때 보통 나누기 앞에 오는 문장과 나누기 뒤에 오는 문장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나누기 앞에 오는 것들은 보통 뭐뭐를 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뭐 24를 35를 하면서 이렇게 를 표현 있죠. 그 뒤에는 나누기 뒤에 오는 것은 뭐뭐로 라는 표현이 많이 씁니다. 4를 2로 나눈다 그러면 4 나누기 2예요. 그러니까 뭐뭐를 뭐뭐로 나눈다 할 때 를 앞에 있는 거는 나누기 앞으로 가는 숫자고 뭐뭐로 가는 숫자는 나누기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분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뭐를 구하는 앞쪽을 구하는 문제면 배수 관련된 문제로 접근하시면 되고 뭐뭐로 나눌 때 그 뭐뭐로를 구하는 문제인 것 같으면 약수의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시 문제 읽어볼게요. 쌀 48가마, 밀가루 60포대, 식용유 72병을 을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 48, 60, 식용유 72병을 할 때 이 을 앞에 있는 이 세 개 숫자는 나누기 앞으로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을 앞에 있는 건 앞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가능한 많은 무료 급식소에 남김없이 보내려고 한답니다. 그럼 무료 급식소의 개수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이런 느낌 아닌가요? 각 무료 급식소마다 48개의 쌀을 만약 무료 급식소가 1개야. 그럼 거기 무료 급식소에 보내야 되는 쌀의 개수는 48가마겠죠. 2개 있으면 48 나누기 2, 24개씩 보내줘야 됩니다. 3개 있으면 48 나누기 3, 16개씩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무료 급식소의 개수가 48 뒤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시에 밀가루 똑같이 그 무료 급식소 개수에 맞춰서 나눠줘야 되고 72도 나눠줘야 되고 자 그리고 보니까 내가 구하는 x가 나누기 뒤로 왔네요.
그럼 앞에 있는 48, 60, 72의 공약수가 됩니다. 나누기 뒤로 가면 약수인데 여러 개 숫자니까 공통된 약수. 근데 그 중에 가장 많다란 말이 나왔으니까 아, 이 말이 그래서 맞는 거구나. 이게 최대 공약 관련된 문제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정확하게 풀고 이해하는 겁니다. 가능한 많은 이런 말만 푸시면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뒤에. 분명히 문제는 가장 적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보면 문제가 최대 공약수 반대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남은 거는 48, 60, 72에 최대 공약수 한번 구하면 되겠죠? 이거 다 12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12로 나누면 여기 4 남고 얘는 5 남고 얘는 6이 남습니다. 4, 5, 6은 셋 다 동시에 나눠 떨어지는 숫자가 없으므로 12가 정답이에요. 12가 이 최대 공약수 x값이 되겠죠. 근데 이 x가 위에 문제에서 말했던 무료 급식소의 숫자입니다. 정답은 12군데의 무료 급식소에다가 최대한 많이 보낼 수 있다는 뜻이죠. 배수 파트 이렇게 문장으로 길게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 공약수 아니면 최소 배수.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의 벽돌이 있어요. 근데 가로가 여기 90, 여기가 세로죠? 세로 45.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높이라 부르잖아요. 높이 75짜리 직육면체 모양의 큰 공간이 있답니다. 거기다가 내가 정육면체 벽돌을 갖다 낄 거예요. 요거를 확대해 보면 저 정육면체는 보통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육면체 이 벽돌에 한 모서리를 그리기를 구하라는 얘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으니 이 똑같은 모서리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아셨죠? 자, 이제 봅시다. 문제. 보세요. 만약에 이 정육면체 한 변 길이 x가 될 수 있는 숫자를 따져봤는데 그 숫자가 1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가로로는 몇 개의 벽돌을 올 수 있죠? 90개. 세로로는 45개. 높이로는 75개의 벽돌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변 길이 2인 정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놓는다 칩시다. 그럼 가로는 몇 개를 놓을 수 있죠? 90을 2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한 변 길이 2니까 2 해서 90을 딱 만들려면 이 숫자 2는 90의 약수겠죠. 그래서 45예요. 45개. 세로로는 남죠. 혹은 부족합니다. 이게 홀수기 때문에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책에 나온 것처럼 여기 보면 빈틈없이라는 말이 있어요. 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딱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세로로는 한 변기를 2로 잡으면 세로는 못 놓는다는 뜻이죠. 그럼 높이로도 75니까 못 놓습니다. 그럼 한 변기에 3으로 본다면 가로는 30개 놓을 수 있고 세로로는 15개를 놓을 수 있고 높이로는 25개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다 보니까 될 수 있는 숫자들이 이런 숫자들인데 이런 숫자들의 정체가 뭐냐면 결국 여기 가로 세로 높이 여러분 개수를 따질 때 뭐라고 있냐면 90 나누기 한 변 길이 45 나누기 한 변 길이 75 나누기 한 변 길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산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해됩니까? 이 부분이? 그럼 여기 있는 x는 약수를 구하는 건가요? 배수를 구하는 건가요? 그 나누기 뒤에 쓰면 약수라고 그랬죠? 그럼 앞에 숫자가 여러 개니까 그냥 약수가 아니고 여러 개 숫자의 공통된 약수니까 공약수입니다. 근데 그 공약수 중에 벽돌의 크기를 최대로 할 때 그러니까 무슨 공약수예요?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럼 이 숫자 3개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90, 45, 75. 일단 5로 나눠봅시다. 15로 나눠질 텐데 15로 나누면 여기는 6이 되고요. 여기는 3이 되고 이쪽은 5가 됩니다. 그럼 6, 3, 5가 동시에 나눠 떨어지는 수가 없으므로 최대 공약수는 15. 이 벽돌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로 잡아야 되더라? 15로 15cm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정답은 한 변 길이는 15cm입니다. 근데
만약 문제 여기서 안 끝나고 이 정육면체 벽돌의 최대로 할 때 한 변 길이가 얼마일 때가 한 변의 길이의 최대가 됩니까? 그러면 15cm가 정답인데 몇 개의 벽돌이 필요합니까? 이 공간에다가 이 벽돌 한 변 길이 15cm로 채워 넣으면 몇 개의 벽돌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90을 15로 나누면 얼마였죠? 네. 가로로 6개를 놓을 수 있어요. 6개. 세로는 몇 개 놓을 수 있죠? 3개. 높이로는 5개. 그럼 이걸 다 더하면 14개. 다 더해서 14개가 정답일까요? 다 곱해서 90개가 정답일까요? 곱하는 게 정답인가요? 더하는 게 정답인가요? 곱하는 게 정답입니다. 가로로 6개, 세로로 3개, 높이로 5개. 다 곱해서. 밑면에만 가로 6개, 세로 3개면 밑면에만 18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18개에 5층, 5층을 쌓아 올려놔야 되니까 곱하면 90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여기까지 물어보는 문제도 있으니까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나누어 떨어진 3개의 숫자들을 모두 다 곱하면 그때 만들어지는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쌓을 수 있는 벽돌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거기까지 문제를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로 길이가 42, 세로 길이가 28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이 있답니다. 대략 그릴게요. 가로 길이 42, 세로 길이 28. 뭐 이런 느낌으로 가로 42, 세로 28. 일정한 간격으로 여기다가 화분을 놓을 생각이에요. 자, 이 화단의 테두리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 세로에 관계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화분을 놓으려고 하는데 내 모퉁이에는 일단 화분을 심었어요. 화분을 갖다 놨다는 얘기죠. 화분을 놓으려고 합니다. 여기 내 구퉁이에는 화분을 놓을 생각이에요. 일정한 간격으로 화분을 놓을 때 화분 개수를 가능한 적게 할 때 가능한 적게란 말이 나왔으므로 보통 이런 케이스는 뭐에 관련된 문제죠? 이건 최소, 공배수에 관련된 문제처럼 보이죠? 가능한 적다 그러면 누가 의심을 합니까? 당연히 최종 배수겠죠. 최종 배수 문제를 풀면 답이 틀립니다. 최종 배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까 말한 모든 말을 가능한 많은, 가장 적은 이런 말을 가지고 쉽게 최대, 최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얘인데 최종 배수 아닙니다. 이 문제는 최대 공약수를 푸셔야 됩니다. 이게 왜 문장 자체가 가장 작단 말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일 듯한데 이게 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화분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긴 한데 이 화분이 놓여질 때 뭘 가지고 놓는 거냐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놔야 됩니다. 저 규칙이 중요한 겁니다. 이 규칙. 일정한 간격으로. 근데 화분이 적게 놓이려면 간격은 어떻게 되죠? 화분과 화분 사이의 간격은 최대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화분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간격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 공약수인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다 화분을 놨죠? 일정한 간격이에요. 근데 내가 그 간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예를 들어, 솔직히 잘 모르겠다 칩시다. 네, 한 요 정도 잡을게요. 요 정도에, 이 정도 간격으로 화분을 잡으려고 해요. 화분을 놓으려고 해. 근데 이 간격을 x라고 합시다. x미터. 이 간격도 x미터. 이 간격도 x미터. 이런 식으로 계속 화분을 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이쪽 간격으로도 x미터. 이쪽 간격으로도 x미터. 이런 식으로 둬서 여기까지 이렇게 두려고 해요. 이 땡땡땡은
뭐 사이에 몇 개를 두는지 모르니까 일단 대략 표시한 거죠. 그럼 이러다 보니까 이 간격 x는 만약 이 간격을 내가 1m로 잡았다고 칩시다. 왜 그러냐면 간격이 이 세로 길이 42보다 클 수는 없잖아. 화분과 화분 사이 간격이 이 화단의 가로 길이보다 큰다면 화분은 여기 있어야 될 테니까요. 그 간격이 42m보다 크다면 여기 화분이 놓을 거 아니야. 이건 화단이 아니거든요. 화단 테두리에 놓는 거니까 화단을 놓는 화단에 놓는 화분의 간격은 분명히 4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눈치를 채야 돼요. 내가 푸는 문제는 최대 공약수 아니면 최소 공배수인데 공배수였다면 화단의 길이인 42m보다는 커야겠죠.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약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는 화분의 간격을 1m로 잡는다면 여기는 몇 개의 간격이 존재하는 거죠? 42개의 간격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이 간격과 이 간격은 똑같아야 되니까요. 여기 1m면 여기도 1m가 되죠. 그럼 이쪽으로는 28개의 간격이 존재하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 그 화분의 간격을 2m로 잡는다면 2m 이렇게 하면 간격이 몇 개 나오죠? 21개. 세로로는 14개. 간격을 3m로 잡으면 가로로는 14개. 세로로는 못 잡습니다. 간격의 개수가 안 맞아요. 됐니? 그러다 보니 42m라는 거를 간격의 미터로 나누고 있고 28m라는 사료를 간격으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격이 몇 개 나오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간격에다 각각 화분을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x는 42와 28에 뭐가 되죠? 공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말했듯이 화분을 적게 놓으려면 간격이 널찍해야 돼요. 그래야 화분이 뜨문 하나씩 적게 놔질 테니까. 간격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대 공약수입니다. 지금 구하시면 돼요. 42와 28의 최대 공약수 구하면 얼마죠? 14? 네, 14랍니다. 네. 그러네요. 14입니다. 그러면 간격은 14m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격의 최대값은 14m. 근데 우리는 간격값을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마지막은 화분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간격이 14m면 보세요. 여기다 간격 x에다 14를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14를 집어넣는다면 가로는 몇 개 간격이 존재하죠? 3개. 세로로는 2개가 필요합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이 있고 가로 42, 세로 28. 그 화단에 화분을 놓는데 간격이 몇 미터씩? 14m씩. 가로는 몇 개? 3개 간격. 하나, 둘, 셋. 이렇게 놓겠다는 뜻이에요. 그 똑같은 간격만큼 하나, 둘 이렇게 놓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잘 세야 됩니다. 이쪽에 지금 화분 하나 놨죠? 하나, 둘, 셋, 넷, 5, 6개. 그럼 가로, 세로 6개니까 총 화분의 개수는 12개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잘못 세우고 계신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작을 이쪽 모퉁이에서 시작했죠. 모퉁이를 포함해서 이렇게 화분을 놓는다면 이쪽에서는 모퉁이에서는 안 놓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쪽 가로 세로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2번 계산돼서 총 10개의 화분을 놓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쪽에서 5개를 놓았죠? 그럼 이쪽에 색깔을 달리해서 여기다 5개를 놓습니다. 하나 건너뛰고 둘, 하나 건너뛰고 셋, 하나 건너뛰고 넷, 하나 건너뛰고 5. 하나 건너뛰면 벌써 놔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모퉁이에서 시작되면 끝쪽 모퉁이는 빼야 되는 겁니다. 가로, 세로 첫 시작점에서 모퉁이에다 화분을 놨다고 생각하면 마지막 끝점에 있는 모서리에는 화분을 안 놓는다고 생각하고 개수를 세면 하나, 둘, 셋, 넷, 5개. 대칭 관계로 반대쪽도 이렇게 5개. 그러니까 5개가 2번 계산되기 때문에 총 10개의 화분을 놓을 수 있고 더 쉽게 푸는 방식은요.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더 쉬워지는 방식은 이겁니다.
처음에 42와 2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여기다 뭘 집어넣었죠? 14를 집어넣었죠. 이쪽에 얼마 나오죠? 3 이쪽에. 얘네들이 무슨 관계죠? 서로서 관계입니다. 서로서. 이 서로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1을 하시면 전체 화분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굳이 일일이 이렇게 막 세면서 하지 않아도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 간격만큼 사실은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화분을 놓는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간격 하나, 둘, 셋, 넷, 5개의 화분을 놓는 겁니다. 근데 가로세로 똑같은 게 2번이니까 곱하기 2 하시면 이런 문제를 좀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을 테고, 아까 무슨 말씀드린 대로 조건상 누가 봐도 최종배수 문제인데 알고 보니까 최종배수가 아니고 최대 공약수로 문제를 변환해서 풀어야 되는 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어만 듣고 이렇게 덥석덥석 푸시는 그 습관은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너무 어렵다면 일단 처음에 접근할 때는 되도록이면 뭐 이런 말 위주로 가는 게 좋은데 조금만 더 문제가 어려워지면 저런 말도 나온다는 걸 감안하고 문제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A로 32를 나누면 2가 남고 56을 나누면 4가 부족하다. A 중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자, 아까 말한 그겁니다. 뭐뭐를 네모를 세모로 나누면 이란 말이 나오면 네모 나누기 세모입니다. 을 앞에 있는 게 나누기 앞으로, 로 앞에 있는 게 나누기 뒤로 갑니다. 그럼 어떤 자연수 A로 얘는 나누기 앞으로 가는 건가요? 뒤로 가는 건가요? 뒤로 가는 겁니다. 32를 나누기 앞으로 가는 겁니다. 56을 나누기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이라는 어떤 숫자를 나누기 앞에다 두고 걔를 A로 나누어 봤더니 몫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네요. 근데 나머지가 2가 남았답니다. 2 남는다. 똑같이 56을 뭘로 나눈지 말이 없다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A를 똑같이 나눴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이제 한 글씩 표현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A로 나누게 되면 몫은 얘랑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표시만 한 거고 나머지가 4가 부족하답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여기서? 그럼 여기는 A는 약수인가요? 배수인가요? 약수의 개념이에요? 배수의 개념이에요? 개념은 약수의 개념이죠. 나누기 뒤에 있는 걸 구하는 거니까. 근데 그럼 여기는 A는 32의 약수가 맞을까요? 여기는 A는 앞에 있는 56의 약수가 맞습니까? 나누어 떨어졌을 때만 우리가 약수 배수가 성립하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6을 3으로 나누면 몫은 2가 되고 나머지 0 남는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나누기 뒤에 있는 이 3은 앞에 있는 6의 약수 맞죠? 근데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가 남고 나머지가 1 남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3은 나누기 뒤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앞에 있는 수의 약수인가요? 그러진 않네요. 나머지가 남았잖아. 나머지가 남으면 약수 배수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민준이 알겠니? 네. 자세를 좀 바르게. 그럼 나머지를 처리해야 되겠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약수, 뭐 공배수, 어쨌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래 약수 배수의 개념 풀려면 나머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2가 남는답니다. 남는 거는 어떻게 돼요? 남았잖아. 버려야 돼. 처음에 내가 32개를 싸질머지고 왔어. 근데 친구가 그래. 야, 2개 남을 것 같아. 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내가 32개를 싸질머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 개 들고 돼요? 30개 들고 돼. 2개는 어차피 남을 거니까 필요 없는 거야, 나한테. 반대로 내가 56개를 막 싸질머지고 왔어. 근데 친구가 야, 너 4개 부족하게 가져왔는데? 그럼 최초 나는 몇 개를 가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4개가 더 많은 60개를 가졌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남으면 앞에 있는 숫자에서 그 숫자만큼 빼기 하시는 거고 부족하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부족하니까 더 가져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해석상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32에 2를 뺀 30과 56에 4를 더한 60을 각각 A로 나누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제부터는 약수 배수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는 A는 30과 60의 공약수입니다. 공약수인데 가장 큰 공약수니까 무슨 공약수예요? 최대가 됩니다.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30, 60 일단 10으로 나눠봅시다. 30으로 나눠지네요. 1, 2 최등약수 30이에요. 이해되나? 그래 보니까 이러네. 30을
32를 3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남아요. 56을 30으로 나누면 이게 56이 아니고 60이었다면 30을 나눌 때 나눠 떨어질 테고 실제로는 4가 부족했다는 게 이해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30이 정답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표현이라고요. 32를 A로 나누면 나머지가 2 남는다 라는 표현이었고 56을 A로 나누면 나머지가 4 부족하다 라는 표현인데 풀이를 일단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는 A는 나누기 뒤에 있는 공약수의 개념인데 나머지가 남으면 혹시 나머지가 뭔가 부족하면 이게 앞에 있는 숫자에 공약수 개념이 완벽히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뒤에 나머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남으면 그냥 가볍게 빼주시면 되고 부족하면 그 숫자만큼 더해주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남으면 필요 없으니까 안 가져왔었어야 되는 거고 부족하다는 건 더 가져왔었어야 되니까 그 숫자만큼 더 필요하니까 더 가져왔으려면 더 써야 되겠죠. 그럼 이 A는 30과 60의 그러니까 공약수의 개념이에요. 30과 60의 공약수. 근데 문제에서 가장 큰 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 우리는 최대라는 말을 갖다 끼인 겁니다. 그래서 답을 이제 30으로 구했는데 만약 문제가 바뀌어서 A가 될 수 있는 숫자를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정답은 뭘 구하면 되죠? 공약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공약수를 구하라는 얘기지. 30과 60의 공약수.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약수를 쭉 나열한 다음에 공약수를 찾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공약수를 구하는 방식은 최대 공약수에 뭘 구하죠? 네, 약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 아까 30이었죠? 30이 약수니까 1, 2, 3, 5, 6, 10, 15, 30. 만약 문제가 바뀌어서 A가 될 수 있는 숫자를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공약수를 구하는 게 정답일까요? 공약수를 구하는 게 정답은 맞는데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다 답일까? 아닙니다. 그럼 뭐만 답일까? 뭐는 답이 아닐까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중에 뭐는 답이 아닐까? 이거 답 맞추고 왜 그런지 설명하는 사람한테는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결과도 이게 다 답이 아닙니다. 다시 문제를 잠깐만 간단하게 이런 흐름으로 갔어요. 그래서 A 값을 구했어. 이 숫자들이 아니래. 남는 만큼 뺐고 부족한 만큼 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0과 60의 공약수를 구하되 가장 큰 걸 구하면 최대공약수 30을 구하면 되는데 만약 문제가 바뀌어서 A가 될 수 있는 숫자를 모두 구하시오. 이 조건에 맞는 A가 될 수 있는 모두를 구하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처음에 공약수로 시작했는데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한 거지만 모두 구하라는 얘기는 공약수를 모두 구하라는 뜻이니까 최대 공약수 30의 약수를 가면 그게 공약수니 답을 이렇게 썼어. 근데 이게 답이 다 아니래. 뭐가 아닌가요? 답이 그러면. 이 숫자 중에 답이 될 수 없는 숫자. 3, 5. 3, 5. 6. 10. 15. 는 안 된답니다. 다른 분, 난 생각이 다르다. 난 숫자가 아닌 것 같다. 은찬이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 쟤 이상한 소리 한다. 나 저거 답이 아니다. 한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 개가 더 있다고? 30. 30도 안 된다. 난 생각이 다르다. 쟤네 둘 다 미쳤다. 지금 배우고 나서 저는 헛소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1, 2가 아닌 것 같다. 1, 2가 아닌 것 같다. 다른 분, 나밖에 없다. 이걸 맞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얘네 다 틀렸다 지금. 혹시 계세요? 한명 틀린 것 같은데요. 혹시 계십니까?
참고로 네. 계세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나. 그냥 3, 5, 6, 10, 15, 30, 10 빼고 다 되는데요. 혹시 계신다면 여쭤볼게요. 이 친구들과 난 답이 다르다.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요. 민지 자신 있군요. 아니, 저는 자신감 필요해. 수학을 잘하려면 약간 저런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 있죠. 가끔 어떨 때는 딴 애들이 다 맞다고 저쪽 얘기해. 근데 나는 내가 보기엔 틀렸어. 아무리 생각해도 틀렸어. 그럼 저는 자신감 필요해요. 아니야, 내가 보기엔 틀렸어. 그거 틀려도 그런 거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아니, 공부하다가 틀릴 수 있는 거지. 뭐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나요? 자, 누가 답이냐면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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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은이가 맞습니다. 그럼 하은이가 이제 마지막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걸고 얘기한 거니까 하은이는 왜 1, 2가 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까 말했지만 그걸 설명하면 내가 다음 시간에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했으니까 1, 2가 답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잠깐만 하은이한테 먼저 얘기 들어보고 일단 답이 하은이기 때문에 왜 1, 2라고 생각했나요? 저는 그냥 반대 의견이 되고 싶어서. 아쉽네요. 압니다. 민준이 뭐예요? 왜냐면은 A는 A가 1, 2가 안 되는 이유는 32하고 56이 1, 2에 다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그 나눠지기 때문에 저 나눠진 숫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다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32하고 56, 여기는 다 나눠지는데 저기에 2가 남는다고 다 부족하다. 저게 그러면 성립이 안 되니까. 왜 성립 안 되죠? 왜냐면은 1로 나누면은 31 1로 나누면은 남는 거 없고 1로 56 나눠도 부족한 거 없고. 아니요, 우리는 이수로 나눈 겁니다. 이수로 나눈 게 아니고 이수를 나눈 거예요. 근데 뭔가를 그러니까 뭔가 알고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서일이가 설명해봐. 좀 더 손 들어봤으니까. 네? 서일이는 아까 뭐 손 들지 않았나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설명을 해봐. 혹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민준이 얘기가 일맥상통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1가 2를 32랑 56에 나눴을 때 1과 2는 32와 56의 약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2가 남지 않고 4가 부족하지 않아서.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선생님이 원했던 답은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이 남는 게 포인트거든. 2가 남았어요. 어떤 숫자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2가 남는다는 뜻은 이 A는 남는 나머지 2보다는 큰 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숫자를 내가 2로 나눴어. 그럼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3 남을 수 있나요? 나머지 2 남을 수 있습니까? 나머지 4 남을 수 있나요? 어떤 수를 2로 나누면 남는 나머지는 2보다 작은 수가 와야 돼요. 결론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0 아니면 1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어떤 수를 5로 나누어요. 그럼 몫은 뭐 제각각 다르겠지만 남을 수 있는 나머지의 종류는 나누어 떨어지거나 5의 배수이거나 나머지 1 남거나 나머지 2 남거나 나머지 3 남거나 나머지 4가 남을 수 있지 나머지 5가 남을 수 없고 6이 남을 수 없고 나머지 7이 남을 수 없어요. 결론은 2가 남았다는 표현 때문에 이 A는 기본적으로 2보다는 큰 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답인 거예요.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얼핏 그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32를 1로 나누면 나머지 2가 남을 수 없고, 56을 그러니까 뭐 31을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지 2가 남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원했던 답은 이 답이지만 의미상 그것도 틀린 건 아니라, 네, 이렇게 세 분 덕택에 모두 다 다음 시간에 수업 전에 아이스크림 먹고 시작합시다. 네. 동시 출발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 덮어놓고 그냥 최종 배수를 푸시면 됩니다. 동시 출발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 놀이공원에서 각각 운행되는 두 종류 투어 버스가 있는데 A 버스는 30분 간격으로 움직여요. 그럼 최초에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9시에 출발했다 칩시다. 그럼 그 다음 버스는 9시 30분. 그 다음 버스는 10시. 그 다음 버스는 10시 30분. 11시. 뭐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근데 B 버스는 이게 사실 몇 시에 출발했다? 8시가 있군요. 미안합니다. 8시가 있었어요. 8시. 그럼 여기는 9시. 9시 30분, 10시. 뭐 이런 식으로. 8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버스는 8시 40분. 45분이네요. 45분. 그 다음 버스는 9시 30분. 그 다음 버스는 10시 15분. 이렇게 출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 같은 시간대 몇 시, 몇 분이라는 같은 시간대 알고 보니 A 버스와 B 버스가 같이 출발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때가 언제인지 묻는 겁니다. 근데 숫자의 크기를 보니까 이게 배차 시간 자체가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시간이 움직이고 있고 얘는 45분 간격으로 시간이 움직이고 있고 그 시간대는 그들의 배수 형태로 움직이더라는 얘기죠. 그럼 위에 있는 숫자의 출발 시간과 아래 있는 시간의 출발 버스가 서로 같은 시간에 출발하려면 위에 있는 30분과 45분의 배차 간격이 일치했을 때 그때 아마 다시 출발할 겁니다. 그 얘기는 30과 45의 공배수를 구하면 되는데 처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거니까 이건 처음으로 맞물리는 배수인 최종 배수겠죠. 그럼 여기 일단 숫자가 15로 나누게 되면 여기 2 남고 3 남고 다 곱하면 얼마인가요? 90분. 90분이면 1시간 30분 후에 다시 만나죠. 9시 30분. 그리고 여기 만나네요. 9시 30분 여기. 여기 9시 30분 여기. 얘는 8시에 출발한 후 세 번째 버스일 때 B버스는 8시에 출발한 후 두 번째 버스에서 두 버스가 즉시 동시에 같이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더라. 그래서 동시에 출발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둘이 동시에 맞물리는 이런 문제 있죠. 톱니바퀴 서로 동시에 맞물릴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건 뭐 의심 없이 최종배수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 이게 여기 있는 문제들이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동시에 맞물리는 이것도 최종배수입니다. 그럼 여기 톱니바퀴가 여기 80개, 여기 64개 두 톱니바퀴가 다시 맞물리려면 이들의 공배수의 개념이겠죠. 그럼 뭘로 나눠 떨어지냐면 뭐 8로 나눠봅시다. 10 나누고 여기는 8 남고 다시 2로 나누면 5 남고 4 남고 공배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다 곱해야 되겠죠. 얘랑 곱하면 10이에요. 8과 4를 곱하면 32, 32에 10 곱하면 320개의 톱니가 돌았을 때 그때 두 톱니바퀴는 다시 첫 지점에서 다시 맞물리게 됩니다. 근데 톱니의 총 개수를 구하라면 320 톱니가 정답일 텐데 지금 그걸 묻는 문제가 아니고 A, B는 각각 몇 바퀴를 회전합니까를 물어봤죠. 됐나요? 그럼 몇 바퀴를 320 톱니를 돌 때까지 얘는 몇 바퀴 돌고 얘는 몇 바퀴 도냐 물어봤는데 총 320개의 톱니를 이 A가 가지고 있는 총 톱니 개수인 80으로 나눠야 되겠죠. 4바퀴. A는 4바퀴를 돌게 되고 B는 총 320개의 톱니를 한 톱니가 64개를 가졌고 걔를 나누게 되면 5바퀴. 그래서 A 톱니바퀴는 4바퀴 돌게 되고 B 톱니바퀴는 5바퀴 돌면 다시 첫 지점에서 맞물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모양의 나무 토막에 빈틈없이 쌓아서 가능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이때 정육면체 한 모서리가 얼마인지를 구하시는 문제인데
이건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네, 요 정도 간격을 가지고 있는 가로 15, 세로 25, 높이가 30인 좀 기네요. (15, 25, 35) 이런 느낌을 할게요. 자, 이런 느낌의 직립면체 나무 토막이 있어요. 이거를 계속 쌓아갈 겁니다. 아이고 아니야. 옆으로 이런 식으로 쌓아갈 것이고, 또 옆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가려고 해요. 위로도 이렇게 쌓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쌓아요. 계속 쌓듯이 이렇게 쌓긴 나무 하듯이 쌓아가요.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식의 큰 정육면체가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 생각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조금만 직육면체를 가지고 있는 나무 토막을 쌓아서 나중에는 이렇게 빨간색의 큰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그랬을 때 이 빨간색 큰 정육면체 한 변 길이를 잡아가는 겁니다. 몇 미터로 잡아야 됩니까? 몇 센치로 잡아야 됩니까? 근데 얘가 X면 얘도 X일 테고 얘도 X일 겁니다. 정육면체니까요.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여기 길이가 15예요. 지금 가로가 15. 그럼 여기는 나중에 크게 만들 정육면체는 15의 약수겠어요? 15의 약수면 15보다 숫자가 작을 거 아니야. 얘는 숫자가 이게 길이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약수가 됩니까? 당연히 15, 하나 쌓으면 15, 두 개 쌓으면 30, 세 개 쌓으면 45, 네 개 쌓으면 60. 결론 이 x는 15의 배수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가로가 그렇다면 세로도 25의 배수가 될 테고, 높이도 30의 배수인데, 그리고 보니까 x는 똑같은 숫자 아닌가? 똑같은 숫자인데 걔가 하는 역할이 15의 배수인 동시에 25의 배수인 동시에 30의 배수니까 무슨 배수예요? 세수의 공통된 배수, 공배수겠네요. 그러면 15, 25, 30의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일단 최소 배수를 구하기 위해 얘를 다 5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는 3, 5, 6. 근데 최종약수일 때는 그만하겠죠? 근데 최종 배수라 더합니다. 3과 6이 나눠지니까요. 3으로 1, 5, 2 됐네요. 이제 다 곱합니다. 2, 50에 3, 50을 곱하면 150. 그래서 이 한 변 길이는 가장 작을 때가 얼마라는 얘기죠? 150. 가능한 작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한 변 길이는 150cm로 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또 변환이 되면 그럼 그때 필요한 이 블럭의 개수는 몇 개, 이 벽돌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그러면 뭐 어렵지 않죠. 150을 총 길이인 150을 15로 나누시면 되고, 총 길이인 150을 25로 나누시면 되고, 총 길이는 150을 30으로 나누시면 여기 몇 개 나오죠? 10개. 여기 몇 개 넣을 수 있나요? 네? 여기 몇 개 넣을 수 있죠? 6개. 얘는 몇 개 넣을 수 있나요? 5개. 이거 다 곱하면 300개. 놓을 수 있는 벽돌의 개수는 300개. 그 다음에 한 변 길이는 150cm짜리 정육면체를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문제 정답은 이거고요. 개수를 묻는다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고. 8의 어느 수로, 로란 얘기는 4, 로, 7, 로, 8, 로,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으로, 로, 라는 뜻은 4, 7, 8의 위치는 나누기 앞인가요? 뒤인가요? 뒤입니다, 뒤. 그럼 그 가장 작은 자연수는 앞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나누기에다 숫자 쓸 수 있는 건 앞 아니면 뒤입니다. 위에다 숫자 못 씁니다. 밑에 못 쓰고요. 좌우에 쓰는 건데
뒤에 숫자가 4, 7, 8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구한 x는 당연히 1이 가겠죠. 이 개념이에요. 자, 그럼 느낌 확 와야 돼요. 아, 배수구나. 3개니까 공배수구나. 가장 작으니까 최소 배수구나. 가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항상 이런 문제는 얘가 문제죠. 4로 나누면 뭐 네모라는 몫이 있고 7로 나누면 몫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세모라고 합시다. 다를 수 있으니까 별이라고 합시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나머지입니다. 2가 남아요. 2가 남아요. 2가 남아요. 남으면 약수나 배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남는 숫자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빼기. 앞에서 빼주는 겁니다. 여기서 2 빼주고 여기서 2 빼주고 여기서 2를 빼준 이 x-2가 4, 7, 8의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x가 아니고 x-2가 4, 7, 8의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작은 공약수니까 최소 공약수, 최소 미안합니다. 최소 공배수죠. 앞에 있는 건 배수 개념이니까 앞에 구하는 여러 개의 숫자는 x-가 공배수, 그중에 가장 작은 것 최소 공배수. 그럼 남은 거는 이 숫자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4로 나누겠죠, 당연히. 1, 7, 2, 셋 다 서로서 모두 다 곱하면 얼마인가요? 42. 그럼 따라서 가장 작은 자연수 x는 40인가요? x는 42가 정답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x가 아니고 얼마가? x-2가 나머지가 남았으므로 x는 4, 7, 8의 배수가 아닙니다. 2가 남았으므로 그 x의 공통적으로 2를 뺀 숫자인 x-2가 4, 7, 8의 공배수가 성립하고 가장 작은 거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했던 거예요. 그럼 네가 구한 이 최소 공배수 42는 x가 아닌 x-2 값을 구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이런 것도 틀리다 또. 다 풀고 나서. 아, 그래서 알겠어요. x는 40. 왜? 40에서 2를 빼야 되니까요. 아니라고. x에서 2를 빼서 42가 된 거예요. x는 40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44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44에 2를 빼야 42가 되지 40에서 2를 빼면 38이 돼요. 이 답이 안 나옵니다. 아셨죠? 함정이 두 군데 있어요. 14 곱하기 4가 56. 14 곱하기 4가 42가 아니라 네. 56인데 42라고 쓰셔. 14 곱하기 4예요? 56. 4, 46. 최소 공배수 구할 때 응. 56. 아, 미안해요. 아, 여기를 잘못했다고? 아, 네, 미안합니다. 네. 56이었어요. 죄송해요. 계산을 잘못해서. 그럼 x가 56이 아니고 x-2가 56이므로 따라서 x값은 56에서 2를 빼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58이 정답이에요. 어떤 수에서 2를 빼서 56이 된 거니까 58에서 빼야 정답이 되겠죠. 네, 고마워요. 네, 58이 정답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분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 중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일단 써봅시다. n분의 36. 이 n분의 36이 내가 원하는 값은 이게 답이 자연수로 나와야 돼요. 그때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뭔지를 물어봤는데 n에 1 들어갈 수 있나요? 1분의 36 자연수인가요? 네. 네. 혹시 n에 2 들어갈 수 있나요? 2분의 36 자연수인가요? 네. 3분의 36, 네. 4분의 36, 예. 5분의 36. 이건 안 되죠. 그렇죠? 6분의 36. 됩니다. 7분의 36. 안 됩니다. 8분의 36. 안 됩니다. 9분의 36. 아니. 됩니다. 10분의 36. 안 됩니다. 10분의 36은 약분은 되지만 자연수는 아니죠. 약분하면 5분의 18 이렇게 남기 때문에 이게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되는 숫자를 쭉 보다 보면 나중에는 36 되나요? 됩니다. 37 됩니까?
그때부터는 안 되겠죠. 분자보다 분모가 커지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자연수가 아닌 거니까요. 그럼 되는 숫자를 표시하다 보니까 가만있어 봐. 1, 2, 3, 4, 6, 9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36 쓴 숫자 잘 보니까 어떤 느낌의 수를 쓴 거죠? 36에 약수를 쓴 거죠. 저 자리에 36의 약수가 들어야 약분이 될 거 아니야. 약분이 되고 밑에는 분모가 36보다 작은 약수가 돼야 분모가 1이 남고 이 전체 숫자는 자연수가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긴 n의 정체는 36의 약수구나. 여기 하나 더 있네? n분의 48. 똑같은 n인데 그럼 이번에 n은 위에서 했으니까 이번에 n은 뭐의 약수가 돼야 되죠? 48의 약수가 돼야 되네. 그럼 뭐야? 같은 문제 똑같이 n 쓰인다는 얘기는 같은 숫자라는 얘기잖아요. 같은 숫자가 하나 역할이 36의 약수인 동시에 48의 약수가 돼야 된다는 뜻은 36과 48의 뭐가 되는 거죠? 그치,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이들의 공약수. 그럼 공약수를 구하려면 당연히 이제 본능적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그들의 약수를 구해서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러려고 했더니 문제 자체가 가장 큰 수를 구하랍니다. 아,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공약수니까 최대 공약수 구하는 뜻이구나. 네, 끝났네, 그러면. 6으로 나눠봅시다. 6, 8. 다시 2로 나누면 3, 4. 최대 공약수 문제니까 얘네들 곱하신 게 정답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2, 6, 12. 이 문제 정답은 12가 오면 저 숫자 두 개를 모두 다 자연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n 값이 10인 겁니다. 11을 집어넣었더니 앞은 3이라는 자연수, 뒤는 4라는 자연수로 만무리가 되겠죠. 얘는 할만해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 문제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다면 4분의 n과 6분의 n이 모두 자연수가 되기 위한 n값을 구하시오. n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그때 이 n은 4와 6의 그때는 그쵸, 공배수가 되는 거죠. 분자에 있잖아. 이게 약수가 돼서 1 이렇게 하면 4분의 1은 약수, 자연수가 아니에요. 2, 4와 6의 공약수 안에는 2가 있지만 4분의 2, 6분의 2는 약분되고 2분의 1, 3분의 1은 분수가 되지 자연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 얘는 반대로 분자했을 때는 공배수인데 공배수니까 최소배수 배수를 찾아야 되겠죠? 12네요. 12, 24, 36, 이런 것들을 구해주시면 정답이고 혹시 그 안에서 가장 작은 거 그러면 이제 12가 정답이겠죠. 문제 좀 앞뒤가 위아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자, 여기까지는 할만하고요. 여기가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건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이 문제가 얘는 이해가 어려워요. 뭘 했는지 도대체? 28분의 42. 28분의, 근데 이 문제 아닌데? 1. 잠시만요. 270원 맞는 거? 잠깐만요. 이겁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 문제입니다. 네. 앞에 있는 문제는 쉽습니다. 좀 전에 하려고 했던 문제는 쉬우니까 이건 여러 문제 해보시고 선생님이 하려고 했던 문제는 이 문제인데 9분의 25랑 6분의 25랑 9분의 20 중 어느 것을 택하여 곱해도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구하죠. 자,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울 겁니다. 이 이야기, 이걸 공식을 외우라면 쉬워요. 외우라고 묻지 말고 그냥 공식을 외워버려. 그러면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노력, 한번 몇 번 끄적대는 거, 그 정도만 하시면 이 답을 푸는 데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여러분은 뭐 단기간에 한 달, 두 달 가르치고 끝낼 게 아니고 오래 가르칠 걸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좀 어려워도 조금만 신경 써서 들어보시면 이게 마지막 용이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들어봅시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6분의 25라는 어떤 분수가 있어요. 근데 저 두 개 중에 내가 얘를 택했다고 칩시다. 이걸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뭘 곱해요. 뭘 곱하냐면 얘를 가장 작은 기하분수인 a분의 b를 곱했더니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됐다 이 뜻입니다.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라는 뜻은 두 번째 있는 분수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뭘 곱해요? 누구를? 얘를. A분의 B를. 그랬더니 이 결과도 어쨌든 답이 어떤 자연수가 나왔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곱할 수 있는 공통된 이 분수값이 첫 번째 조건 가장 작아야 되고 곱할 수 있는 분수값 중에 가장 작아야 되며 두 번째는 기하분수여야 됩니다. 실례 안 된다면 기하분수가 뭘까요? 실례입니까? 기하분수가 뭐예요? 약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약분이 완료가 된 분수값을 말해요. 더 이상 분모 분자가 자연수 값으로는 더 이상 약분되지 않을 때, 1 말고는 더 이상 약분되지 않을 때가 기하분수라고 부르죠. 가장 작아야 돼요. 그리고 다 약분이 끝나야 돼. 그럼 분수가 가장 작으려면 생각해 봅시다. 분수가 작아야 돼. 그 얘기는 분모는 가장 작아야 되고 분자는 올 수 있는 분자값 중에 가장 커야죠. 그래야 이 분수가 가장 작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이 분모 분자값에 여러 개의 숫자가 올 수 있다고 가정하면 분자에 올 수 있는 숫자는 가장 작고 분모에 올 수 있는 숫자는 가장 커야 조그만 거를 큰 거로 나눠야 그 숫자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느낌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분자는 B가 될 수 있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숫자. 분모는 A가 될 수 있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 옆으로 조금만 갈게요. 말했듯이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단하니까요. 알면 간단하고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을 강제로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냉정히 말하면 그냥 풀이법을 빨리 알려주고 문제를 패턴화시키면 됩니다. 야, 이건 이렇게 풀면 돼. 네? 분모 얘 두고 분자 얘 두면 돼. 자, 풀어봐. 그럼 잘 이해가, 한 번 더 풀어봐. 아까 분자에 뭐 와야 된다고 그랬죠? 아, 분자는 이런 숫자가 오는 거야. 아, 공식인가요? 외워. 외우면 돼. 분모는 뭐 한다고 그랬죠? 분모는 이런 게 오면 돼. 외워. 한 두 번 써봐. 축축축축축. 자, 연습해봐. 한 두세 문제 축축축축. 그럼 대본대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제 이 문제 풀 수 있어요가 나와요. 근데 과연 이게 제대로 한 걸까요? 수학에 상당히 많은 문제는 패턴화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위에 있는 것부터 보실게요. 6분의 25에다가 어떤 분수를 곱합니다. 분모와 분자에 뭐가 들어갈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뭘 곱할 생각이에요. 근데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6분의 25는 약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약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얘가 자연수일 리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곱해지고 있는 얘네들에서 분자인 25와 분모인 6을 약분시켜줘야 되는 숫자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분수와 분수를 곱할 때는 분모끼리 약분하나요? 아니죠. 분모와 반대쪽에 있는 분자를 약분하죠. 그럼 여기 숫자는 분명히 6과 관련된 수가 올 거라는 거 예상이 됩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겠네요. 6의 약수 아니면 6의 배수. 그렇죠? 밑에 있는 이 숫자도 25랑 어떻게 약분해서 지워져야 돼요. 25랑 약분이 되겠지. 분모에 온다면. 그럼 얘도 25의 어떤 약수 아니면 배수가 올 텐데 예를 들어 여기 위에 6의 약수가 왔다 칩시다. 예를 들어 1 같은 게 왔어요. 약분이 돼도 그 자리로 여기 6이 남죠. 그럼 분모에 6이 남았다는 얘기는 자연수인가요? 자연수가 아니네요. 그럼 2가 왔다면 이렇게 약분은 되겠지만 여기 뭐가 남죠? 3이 남습니다. 분모 3을 위아래 지워줄 게 없고 이쪽 3과 이쪽 분모는 곱해질 관계라 약분이 안 됩니다. 그럼 끝끝내 3이 남았다는 얘기는 이 3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는 자연수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위에 있는 이 6의 분자값은 배수가 와줘야 됩니다. 6의 배수, 6이나 10이나 18이나 이럴 수가 와서 이렇게 얘를 지워서 1을 만들어준다는 게 포인트예요. 1을 만들어줘야 돼요. 약분되고 2 남고 여기 1 남고 약분되고 3 남고 여기 1 남고
분자는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분자는 곱해서 자연수 분자값을 만들 거니까. 위에 있는 숫자는 6의 약수가 오겠죠? 그럼 밑에 있는 숫자는 25에 배수가 하면 될까요? 50이 왔다 쳐봐. 그럼 여기 약분에 여기 뭐가 남죠? 다시 이쪽 분모에 2가 남아요. 분모가 남으면 안 되잖아.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가 아닌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 값에 1이 와야 됩니다. 1. 이렇게 2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25에 약수가 와야 됩니다. 근데 이 숫자는 6분의 25만 자연수로 만드는 게 아니고 9분의 20도 뭐로 만들어야 되죠? 자연수로 만드는 숫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 오는 이 두 번째 분수값은 20에 약수. 여기는 9에 배수. 위에 똑같은 개념을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는 이 분수값은 서로 다른 분수값인가요? 서로 같은 분수 아니야? 서로 같은 분수를 곱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위에서 곱해지는 분자값은 6의 배수인 동시에 9의 배수가 되니까 6과 9의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아래는 25랑 20의 공통된 약수니까 공약수가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마무리가 지으려면 마무리할 때 아까 말한 이 숫자는 기하분수 형식에 가장 작아야 돼요. 가장 작으려면 분자값은 가장 작고 분모값은 가장 커야 된다고 그랬죠. 분자올 수 있는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공배수, 최소 공배수. 분모에는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공약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문제를 패턴화시켜서 연습시켜서 질문 안 나오고 한 방에 풀게 하는 방법은 선생님들 이렇게 설명하세요. 야, 저 분수를 위아래로 쓰지 말고 옆으로 배열해서 써. 그리고 왜냐고 묻지 말고 네가 구하는 정답은 분수값이겠지? 얘네 둘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두 숫자를 이어서 밑으로 내려. 왜요? 묻지 마, 그런 거는. 그냥 따라서 하면 돼. 25와 2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돼. 그리고 밑에 있는 두 개의 분수를 이어서 얘네들 위로 올려. 그럼 6과 9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돼. 그럼 그게 답이야. 왜요? 묻지 마. 물으면 머리 아파. 그냥 외우면 돼. 이거 외우는 게 어렵니? 아니요. 자, 이면지 줄게. 2번, 3번 써봐. 공식 써. 다 썼니? 네. 자, 이제 문제 풀어봐. 아, 선생님 문제 푼데 설명한데 공식 한개인데 풀었더니 답이 쉽게 나왔어요. 그래, 그렇게 풀면 돼. 그렇게 설명하기 싫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왜 그런지를 알고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왜 이런 숫자들이 왔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셨으면 해서 좀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여러분 푸는 것도 한번 지켜보고 좀 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워낙 유형도 많은 데다가 중간에 선생님이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하는 바람에 말이 길어져서 이거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 더 보충 설명이나 연습할 시간은 없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왜 꼭 분자값은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였는지, 여기 있는 분모값은 왜 분자들의 최대 공약수였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잘 들으시고, 혹시 아까 잠깐 뭘 들었는데 다시 또 막 뒤쪽으로 후반부 넘어가니까 왜 그랬어야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 있죠.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이 수업의 강의를 집에 가서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다시 나올 겁니다. 그 똑같은 내용을 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올 테니까 다시 들어서 확실하게 익히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고 집에 가서 내일까지 과제는 일단 여기까지 밑에 있는 연습 문제들 있죠. 유제 문제들. 오늘 풀었던 유형에 대한 유제 문제들 여기까지. 네, 274번까지 일단 풀어오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요. 갑시다. 고생 많으셨어요.